네, 36번. 치매 대상자가 목적도 없이 초조해하며 돌아다닐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명을 어둡게 해준다. 2. 현관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3.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4. 침실에 머물게 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5.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위험을 막는다입니다. 자, 여러분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치매 대상자가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배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밝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둡게 해주면 다칠 수 있죠. 다니시다가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나가버리시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배회가 있을 때요, 보면 신체적인 욕구 때문에 배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소변이 보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구석진 곳에 가서 보시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침실에 머물게 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지금 다니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침실에 있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다니고 싶죠. 그래서 배회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회 동선을 차단하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회 코스를 만들어줘서 여기하고 여기는 다니세요. 이렇게 다니고 싶은 욕구를 좀 해결을 해주셔야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엄마 어디가? 라며 방에서 뛰쳐나올 때 방법은 1. 엄마를 함께 찾아보자고 한다. 2. 증상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3. 엄마가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물어본다. 4. 병세가 심각해서 환각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5.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음을 명확히 인식시켜준다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사실은 이 함께 찾아보자라고 한다, 이거는 도둑망상일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망상이 어쨌든 있을 때는 함께 찾아보자고 한다라고 인정을 좀 해주고 같이 찾아보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증상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뭐 언제 증상이 진정될 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요. 엄마가 정말 제가 엄마가 정말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환각이 보이는 곳이라고 설명하게 되면 본인이 그럼 내가 뭐 정신병자라는 것이야? 뭐 이러면서 화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엄마가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뭐 인식시켜 준다고 그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본다고 한다가 정답입니다. 38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휠체어가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며 부품을 뜯어내려 한다 입니다. 1. 억제대 장갑을 사용하여 제지한다. 2. 함께 윷놀이를 하자고 한다. 3. 물건을 파손하면 변상해야 된다고 말한다. 4. 휠체어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5. 고장난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입니다. 자, 문제 행동을 하는데 막 고쳐야 된다며 부품을 뜯어내려고 하는, 뭔가를 파괴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이럴 때는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윷놀이를 하자고 한다, 다른 걸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뜯어내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윷놀이를 하자고, 뭔가 놀이를 할 수 있게, 뭐 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억제대 장갑을 끼운다라는 건 묶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가급적이면 억제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제대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손하면 변상해야 된다고 그러면 변상해주면 되지 뭐 이러면서 화내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안 되고요.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면 뭔가를 지금 하고 싶어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찾아달라고 또 화를 내시면서 계속 따라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요.
고장난 휠체어를 가져다 주면 이 휠체어 가지고 또 뜯다가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걸 하자고 유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39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욕하고 화를 내며 매일 말싸움을 할 때 돕는 방법은입니다. 1. 단호한 어조로 제지한다. 2. 싸울 때마다 사과하게 한다. 3.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 퇴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5. 방을 바꾸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입니다. 자, 정답은 그쵸? 5번입니다. 자, 이제 폭력성 치매인 거죠. 매일 욕하고 화를 내면서 말싸움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들도 저희도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말끝마다 막 이렇게 욕을 하십니다. 옆에서 욕을 하시면 욕하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같이 또 욕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싸우시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그 단호하게 말한 사람하고 또 싸우자고 들거든요. 안 됩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셔야 되고요. 뭐 싸울 때마다 뭐 사과하게 한다고 그걸 기억합니까? 그거 기억 못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막 말을 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망상을 부추기게 돼서 왜냐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뭐 경고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경고하는 거, 협박하는 거 이런 거 이 어르신들한테 더 화를 나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경고나 협박 같은 거 안 되고요. 차라리 두 분이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르신들끼리 막 이렇게 두 분 싸우면 저희가 그 어르신 이렇게 얼굴을 탁 갖다가 이렇게 그 어르신 얼굴 앞에 제 얼굴을 탁 갖다 대고 제 얼굴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막 웃으면서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분을 일단 가려버리면 화를 안 내시거든요. 조금 있다가 본인이 화냈던 거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저희하고 얘기하다가 그 가라앉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분들은 자리를 좀 떼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40번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진단을 받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할머니가 해가 질 무렵이면 불안해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할아버지만 찾는다. 1. 혼자 있도록 배려해준다. 2. 등을 문질러 안정을 취하게 한다. 3.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모셔가도록 한다. 5. 방문을 닫아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입니다. 자, 지금 불안해하는 환자에 대한 대처 방법이거든요. 이 불안해할 때는 안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등을 문질러 안정을 취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불안하는데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하죠. 그래서 같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낮에 잠을 주무시게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틀립니다. 뭐 불안해한다고 집에 모셔가라고 그러면 뭐 계실 만한 대상자가 없겠네요. 그렇죠? 모셔가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데 문을 닫아서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어두면 더 불안하고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있어주고요. 등을 문질러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41번 치매 대상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당장 바지 입으세요. 2. 여기서 쫓겨나고 싶으세요. 3. 바지 갈아입혀 드릴까요? 4. 지금 성희롱 하시는 거예요. 5. 바지 벗고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라는 겁니다. 자, 이 희롱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성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있죠. 치매 대상자들의 문제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적 행동을 하는 이제 문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책에 보시면 바지를 입혀준다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지를 입혀드릴까요? 하면서 바지를 입혀드리는 게 정답입니다. 바지 입으세요 한다고 뭐 이분이 명령한다고 듣지 않겠죠.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쫓겨나고 싶으세요 이렇게 협박하는 거는 항상 뭐 틀리는 거고요. 성희롱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어르신이 안 하시지도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지 벗고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뭐 이렇게 또 외면하셔도 안 되거든요. 바지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바지 갈아입혀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지를 입혀 드린다가 맞습니다. 42번 대상자가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얼굴이 파래지고 호흡을 못하고 있다.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응급처치 방법은 1. 등을 쳐서 음식물을 토하게 한다. 2.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뱉어내게 한다. 3. 소금물을 먹여서 토하게 한다. 4. 대상자를 바닥에 눕혀서 손깍지를 끼고 가슴을 압박한다. 5. 뒤에서 끌어안아 주먹을 쥔 손을 감싼 다음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얼굴이 파래졌다. 질식인 거죠. 이런 질식일 때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임리히요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하임리히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뒤쪽에서 환자를 이렇게 끌어안아서 주먹을 감싼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그걸 명치 부위에다가 대는 거고요. 다른 한 손으로 이걸 감싸서 후상방으로 이렇게 세게 밀쳐 올리시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토하면서 이제 기도가 막혔던 게 뚫리게 됩니다. 그것을 하임리히요법이라고 하죠. 자, 43번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인 대상자가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면서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즉시 침대로 옮겨 안정을 시킨다. 2.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3. 머리 아래에 딱딱한 받침대를 해준다. 4. 양쪽 팔을 붙잡아 편안하게 해준다. 5. 사후 관리를 위해 경련 지속 시간을 확인한다 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5번이지요. 자, 몸이 뻣뻣해지면서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자, 경련을 할 때는 여러분 환자를 붙잡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옮기는 거, 뭐 붙잡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두셔야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머리를 뒤로 젖히다가는 경추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도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머리 아래에 딱딱한 받침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양쪽 팔을 붙잡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사후 관리를 위해서 경련 지속 시간을 몇 분 정도로 이게 경련이 지속이 됐는지 그런 걸 지켜보고요. 만약에 환자가 뭐 조이는 옷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준다거나 또는 다치지 않도록 주변의 물건들을 치운다거나 이렇게 하시고 입안에 뭘 넣거나 붙잡거나 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44번 재가 대상자의 한쪽 팔에 뜨거운 물을 쏟았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수포가 생겼으면 터트린다. 2. 화상 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씻는다. 3.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4. 반지나 팔찌 등을 그대로 둔다. 5.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 자, 여러분 정답은 3번이지요. 수포 절대 터트리면 안 됩니다. 이 시험에 수포 터트린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화상 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찬물에 씻어야죠. 지금 화상인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깨끗한 물수건으로 이 물수건으로 그러니까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웻 드레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가 맞고요. 반지나 팔찌는 빨리 빼야 돼요. 화상을 입게 되면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반지나 팔찌 같은 게들이 껴져 있을 때 이렇게 퉁퉁 부어 올라서 막 이렇게 잘라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빼두시는 게 좋고요. 흐르는 수돗물은 여러분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뜨거운 물을 쏟았을 때 가급적이면 물에 담글 수 있다면 담그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되면 이제 흐르는 수돗물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세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약하게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뜨거운 물을 쏟았다 그러면 담글 수 있는 거나 또는 이렇게 물수건으로 웻드레싱을 해주시면 되고요. 흐르는 물은 여러분 화학 화상일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이셔야 됩니다. 화학 화상일 때는 그 화학 물질이 흘러 내려가 버려야 되는데 물을 담그게 되면 그 안에서 또 화상을 입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수돗물, 흐르는 물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화학 화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담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수건으로 감싸준다가 정답입니다. 자, 4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넘어져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통증 부위에 부종과 출혈이 관찰된다. 1. 발목에 온찜질을 한다. 2. 몇 걸음 걸어보게 한다. 3. 손상된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출혈이 있는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는다. 5. 튀어나온 부분을 직접 눌러 지혈한다 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통증 부위에 부종과 출혈이 관찰된대요. 그러면 아마 골절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뭐 출혈이 있는데 온찜질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지금 뭐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걸어보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골절이 의심된 상황에서는 손상된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출혈이 있는데 물로 씻으면 절대 안 됩니다.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혈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튀어나온 부위는 직접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지혈을 해주되 눌러서 지혈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뼈가 골절이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눌러버리게 되면 뼈가 어긋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튀어나온 부분을 뭐 눌러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로 여러분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문제 풀어보시니까 좀 실기가 아무래도 필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죠, 여러분. 필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거를 찾으셔야 해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한 2개 정도가 이렇게 좀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정답인 거를 찾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실기 부분에서는 조금 헷갈리실 때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포인트들이 항상 일정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실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